예, 세븐데이즈 투더입니다. 근데 이런 흔한 무기들은 이제 지겹죠? 저는 5개의 지역에서 한 지역마다 3주씩 교류하며 3번의 블러드문을 버티고 총 100일 동안 15번의 블러드문을 생존해 나갈 겁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흔한 무기들 말고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은 인조기동은 숲속이었습니다. 듀크가 쪽지를 남겨두었다고 하는데 쪽지는 없고 웬 가방 같은 것만 보입니다. 뭔 일인지 기억은 안 나고 제 소지품은 가방에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방은 5가지 키트를 제공하며 초반에 직업을 선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키트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코올 장인, 초반에 빠른 자원들을 파밍하여 제작, 건축에 이점이 있고 사이클 영웅, 그냥 빠릅니다. 사냥꾼, 펑놔두고 굳이 활을 쓰겠습니까? 배트 치읍비라. 의사, 주사기 사용 시 다양한 버퍼를 획득하지만 많이 쓰면 정신을 넣어버립니다. 초반에는 쓸 일이 없으니 그냥 팔아버리면 상당한 현금을 당길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총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건축가, 물품 제작 기여도가 높은 작업대, 생으로 만들려면 위험한 파밍이나 옷도 먼저 구매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건축물 강화가 빠른 장돌이, 누군가의 분실한 지갑, 개봉할 때마다 금액은 다르니 1600원, 이거밖에 없나? 크게 기대하지 맙시다. 사냥꾼 키트를 제외한 다른 키트들은 충분히 플레이하기에는 매력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빠른 기동성을 위해 자전거가 포함되어 있는 키트를 제작하였습니다. 가방 내부엔 듀크의 쪽지가 동봉되어 있었고 저는 도박장에 쌓인 빚을 갚지 못해 외딴 지역으로 추방당한 듯 싶었습니다. 타르코프 모드는 기본적인 튜토리얼이 없으므로 알아서 생존해 나가야 합니다. 간단한 바우블을 제작해주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여 첫 번째 지역의 상점 렉트피드를 방문해 주었습니다. 환영 인사가 다소 거칠지만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첫 퀘스트는 간단했습니다. 보급품 회수, 복잡한 건 없고 땅 파서 챙기면 끝입니다. 근데 아이씨 삽은 안 주노? 직접 주워 만든 재료들로 삽을 제작하고 땅을 파 보급품을 회수해줬습니다. 보상으로는 5가지의 선택권이 있었는데 유독 눈에 띄는 보상이 있죠. 번들이 안에 현금을 받아줍니다. 그 현금으로 다른 총을 구매해주고 보완되는 탄약을 추가로 구매해주었습니다. 번들은 표기된 것과 다르게 모두 평범한 권총들이고 총기의 오류, 과한 반동, 부족한 연사속도, 종합해보면 준수한 반동과 우수한 연사속도의 기관 단총이 상위원이겠죠. 탄약이 부족하니 싸울 필요 없는 회수하기 퀘스트를 받았습니다. 보급품은 금방 발견하였고 마주친 좀비는 가볍게 처리해줬습니다. 마침 배도 고파지고 있으니 퀘스트 보상은 음식을 올려줍니다. 야간에는 위협이 되는 좀비들 때문에 상점 인근 간단하게 베이스를 잡아줍니다. 획득한 아이템들은 창고에 정리해주고 해가 완전히 저물기 전 퀘스트를 진행하러 갔습니다. 탄약이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1티어 퀘스트라 충분할 겁니다. 뭐가 부사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방금 떨어지며 착지했던 곳인데 바닥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발판들이 나중에도 자주 등장하니 항상 조심해야겠죠. 아이고야, 많이도 부서졌네. 이런 지형은 좀비 또한 공평하게 부서지니 유용할 때가 있을 겁니다. 시간, 탄약, 모든 게 부족한 상황 속에서 간신히 마지막 좀비를 끝으로 퀘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베이스로 복귀하던 도중 목재 파밍을 위해 나무를 캐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배고픈 상태를 확인해서 아까 받았던 음식을 섭취했는데 처음 보는 디버프가 떴습니다. 냄새 맡기? 음식 섭취 시 퍼지는 냄새로 가시성이 아닌 후각으로 저를 쫓아온다 뭐 그런 거 같은데 이거 냄새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갑니다. 소시지 하나 먹어도 냄새가 이래 나나? 이젠 밥도 마음대로 못 먹는 건가 싶었습니다. 냄새 디버프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퀘스트 도중 소시지를 다시 섭취했습니다. 자는 거 하나, 멍한 놈 하나, 둘 다 5m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디버프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무력으로 잠을 깨워줬고 다시 재웠습니다. 건축에는 실력과 흥미가 없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뭐라도 지어놔야 됩니다. 베이스로 쓸만한 건물들도 있고 입구와 제한적이 이런 건물도 있긴 하다만 유지 보수에 따른 재료 소모나 상점과의 거리를 생각한다면 좀비가 있는 이 세상에서 낭만보다 효율성을 따지는 게 더 좋겠죠? 창고도 추가로 배치해주고 품목별로 음식, 재료, 의료 순으로 정리해줬습니다. 겉은 이런 느낌이고 내부는 대충 이렇습니다. 내부 구조가 조금 좁은 것 같지만 다 효율적이게 배치해놨으니 딱히 불편함은 나무가 다 떨어지겠네. 식량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갈증도 찾아오고 있는데 키트에 포함된 음료를 이때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아까운 돈으로 우유를 구매해줬고 바로 한 잔 때렸습니다. 다음 퀘스트는 119m 가지고 오기입니다. 이 정도면 직접 다녀오셔도 죄송합니다. 후딱 다녀오겠습니다. 와, 눈치를 뭐 저래 주노? 퀘스트 중 2레벨을 달성하였습니다. 근데 스킬 포인트가 0?
스킬트리, 책, 퍽 등을 통해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타르코프 모드에서는 행동으로 배우기로 대체되었습니다. 예시로 인벤토리 할당된 용량을 초과해서 오래 들고 있을수록 인벤토리 용량이 증가하고 총을 많이 사격하면 반동 제어가 쉬워집니다. 작은 행동들을 반복을 통해 성장해 나간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보상으로는 전투식량을 받아줬고 다음 퀘스트를 마무리하고 복귀 중 경찰차를 발견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8개니까 충분하겠다. 따보자. 한두 개 남기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었습니다. 이대로 못 돌아갑니다. 박살내서라도 가져가겠습니다. 강제로 열어서 챙겨가려 했으나 도난 방지 경보가 울렸고 스폰된 좀비들로 인해 총알도 전부 소비하고 뒤통수를 한 대 맞고서야 도망가기로 합니다. 욕심부린 대가로 디버프는 하나, 피로함 더 아프게 맞게 됐습니다. 마침 퀘스트 보상 의료템들인데 비타민만 없는 게 기가 막힙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의료 창고엔 여분의 비타민이 있었고 복용하여 디버프를 제거해줬습니다. 와, 저건 아직도 울리고 있노. 근처에 한 마리도 없는 거 보면 좀비들도 시끄러워서 질렸나 봅니다. 어우 시끄러워라. 그만 좀 오려라. 제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경찰차를 파밍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야 완전히 개맛돌이네. MP5K, 베레타, 총기를 한 번에 2개나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두 총기는 같은 탄약을 사용해서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데 와 이걸 어떻게 참겠습니까? 건조은 그냥 전시용으로 창고에 넣어두고 베이스를 보강해줬습니다. 음식은 다 창고에 보관해놨어서 마실 걸 찾아보고 있었지만 탁한 물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라도 마셔야 되나? 그래도 마셔야 살지. 진짜 어지간해도 탁한가 봅니다. 신규 총기 테스트를 위해 간단한 회수 퀘스트로 왔습니다. 냄비 나이스. 여기는 무슨 사이비 공간 같노? 여기가 마지막 방인가? 뭐고 뭔데? 놀라지 않고 재빠르게 자리를 잡아 단 한 대도 맞지 않고 잡아줬습니다. 예, 진짜로 안 놀랐습니다. 진짜로. 아무튼 마지막 보상 상자입니다. 파츠 2개, 탄약, 수리 키트가 나왔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총기의 파츠가 나왔습니다. 총기 파츠는 대충 집어도 200개 이상, 호환되는 파츠도 제각각인데 엄청난 파츠는 아니지만 그래도 호환되는 게 파밍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갈증이 올라오고 있던 와중 뒤늦게 키트에 포함된 음료를 확인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다행입니다. 거기다가 현금 인출기까지 발견했는데 무조건 현금을 들었기 때문에 개봉을 17,000원? 보통 3-4천원 정도가 보관되어 있는데 운이 좋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퀘스트 보상보다 많이 얻었는데 그냥 집에 갈까?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어렵지 않게 보상을 획득해주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여 선반 위로 올라가 좀비들은 무시한 채 파밍을 이어갔습니다. 당연히 못 올라오겠거니 싶어 느긋하게 파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뒤통수를 갈각합니다. 자기들끼리 벽을 쌓아서 올라온 것 같은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장전도 해야 하고 디버프도 치료해야 하는데 한번 살리도 구석진 곳으로 가서 장전해주고 좀비들을 흩어지기 유도하여 한 녀석을 제외하고 마무리해줬습니다. 하마터면 7일도 못 버티고 갈 뻔했습니다. 보통 3-4천원 정도가 보관되어 있는데 운이 좋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곡선을 깔아놓은 거 알지만 그래도 돈도 없고 스릴도 얻었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하기로 합니다. 집으로 복귀하여 디버프를 치료해줬고 냄비까지 얻었으니 탁한 분은 졸업입니다. 지금까지 주간에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야간에는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진짜 앞이 아예 안 보입니다. 편집으로 밝게 해드렸습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시죠? 보통 고생한 게 아니기도 하고 죽을 뻔한 퀘스트에 대한 보상이 목숨값에 비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상점 주인의 살림살이를 털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싼 값에 쉽게 일을 하시려다 보니까 제가 수리타산이 안 맞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이 털어먹는 거 아니라고요? 예, 맞긴 합니다. 상점 아저씨가 저를 너무 많이 털어먹었죠. 이 정도 먹었으면 충분할란가? 엥? 뭐고 이거는? 아이씨 큰일났다. 상점에 좀비들 올라가는데 벌써 들어와봤네. 1,000원만 주면 해결해줄게. 아이 시간 없다 빨리. 때려치워라. 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당장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돈 한 푼 안 쓰려고 하시는 게 그냥 좀비들과 시간 보내게 해줍시다. 멀리 안 갑니다. 역시 살아남은 건 강하단 거겠죠? 아저씨에게 용서받기 위해 다시 퀘스트를 진행하려던 와중 반가운 친구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경찰차는 씩씩한 친구라 울지 않고 본인의 소지품을 건네줬습니다. 권총이라. 탄약이 겹치는 총기이지만 초반에 구매했던 총의 내구도가 절반이하라 아쉬운 대로 그냥 사용하기로 합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게 레일 위치가 좀 이상합니다. 단발 사격은 취향이 아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 안정감이 있다야 할까요? 소음기도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으니 다수의 싸움은 어떤지 확인해봅시다. 거의 뭐 조닉 같았지 않았습니까? 집에 왔으면 뭘 해야 할까요? 창고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 상자가 늘었지만 그래도 깔끔하니 보기 좋지 않습니까? 정리하기 애매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다가 넣어두면 그럴싸하겠죠? 뭐 이런 것들? 돈도 생각보다 모였으니 도트도 하나 구매해줬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귀여웠는데 옷 좀 걸쳐줬다고 듬직해졌습니다. 이제 블러드문까지 남은 시간에 10시간 패치와 사격할 수 있는 자재를 설치해줬고, 으차, 베이스로 접근하기 힘들게 비축해둔 나무로 목재 가시를 최대한 설치해줬습니다. 든든히 먹어야 잘 싸우겠죠? 차린 건 아직 얼마 없다만 그래도 최후의 만찬 같은 느낌입니다. 저 아이씨는 여전하네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본격적인 블러드문 시작입니다. 아, 긴장되긴 하네. 좀비들이 오긴 오는데 목재 가시를 너무 많이 설치했나 봅니다. 생각보다 막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목재문은 버티지 못할 거란 제 생각과 반대로 친절하게 문까지 열어줬지만 근성이 꾸준한 건지 머리가 무식한 건지 돌병만 실컷 두들기다 첫 번째 블러드문이 지나갔습니다. 이걸 내가 부수고 있노? 에휴. 이후 간단하게 퀘스트를 진행하며 방치된 보급상자도 챙겨 먹으러 왔는데 내용물들은 평범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획득했던 총기와 샷건 같은 총, 단발식 소총이었습니다. 파이프스 총과 똑같은 메커니즘인데 쓸 일은 딱히 없을 것 같지만 이런 총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속 들고만 있던 작업대를 배치하기 위해 기존에 유지된 벽을 허물고 자리를 새로 만들어줬습니다. 허물었던 벽은 다시 복구해야겠죠? 뚝딱. 다음 날은 사막 지역에 투하된 보급을 먹으러 이동 중 경고창이 저를 반겨줬습니다. 새로운 총기를 위해서라면 모래와 먼지, 더위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디 보자. 멋있나가? 이거 엄청 옛날 총 아닙니까? 박물관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돌캐러 왔습니다. 좀 늦은 감이긴 한데 건축, 파밍, 해체 등등 어지간한 모든 행동에 경험치를 제공해주거든요. 싸움을 피하더라도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돌만 캐서 레벨업을 하면 썩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무튼 22시가 되어 후딱 도망갑니다. 밥 좀 챙겨 먹으며 음식 창고를 보고 있는데 언제 획득했는지 모를 말통이 있었습니다. 제작은 모르겠고 그냥 마셔봅니다. 크기가 이렇게 커도 두세 모금이면 끝나겠죠. 이렇게까지 갈증을 해결하길 바란 건 아닌데 어안이 벙벙합니다. 더군다나 목마름 수치는 맥스 이상을 채워주는데 마시는 용도는 아니었나 봅니다. 겁도 없이 야간 퀘스트도 와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빠르게 접근하니 이전에 침착함은 없고 연발로 땡겼는데 유지가 안 될 것 같아 근접 무기로 바꿨습니다. 주변도 밝아지고 데미지도 준수하지만 사람 일은 또 모르니 장전을 해줘야겠죠. 뭘 보노? 겁을 잔뜩 먹은 제 첫 번째 발전기를 수리하고 옥상으로 향하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두 번째 발전기를 수리해줬는데 잔바리들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자나. 박물관 총으로 제압해주고 후딱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던 찰나 좀비가 발소리도 없이 제 앞까지 와있는 겁니다. 야간 퀘스트 한두 번 더 하면 제가 먼저 갈 듯 싶습니다. 아이씨, 내 죽으라고 보냈지? 라고 말하기엔 보상이 좋았습니다. 무작위 탄약을 제공하는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 챙겨주거든요. 방금 전 보상 리스트입니다. 여긴 저 정도 챙겨주는데 와, 아이씨 1,000원만 주면 해결해줄게. 때려치워라. 그냥 좀비들과 시간 보내게 해줍시다. 멀리 안 가면 돼.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228이면 현재 총 기준 7탄창이 나오는데 거짓말 조금 보태서 다음 블러드문도 넉넉하게 막을 정도입니다. 조그마한 금고도 발견했는데 자물쇠 따기도 행동으로 배웠는지 모르겠다만 바로 한 번에 땄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소량의 현금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엥? 4티어? 창고에서 탄약을 확인해보니 지금껏 차곡차곡 쌓인 탄약이 꽤나 있었고 예쁜 파츠도 하나 달아줬습니다. 고티어 총도 얻었겠다. 밤 다 돼가는데 정신 못 차리고 기분이 좋아서 퀘스트를 가버렸습니다. 후에는 아무리 빨리 한다 한들 늦죠? 집에서 따뜻한 불 쬐면서 밥만 먹었으면 됐는데 실컷 두들겨 맞고 몸은 병든 채 어거지로 퀘스트를 마무리하고 의료 아이템을 획득하여 디버프들을 치료해줬습니다. 다시는 안 나갈란다. 비타민 먹는 모습도 이제 익숙하시죠? 맨날 파츠를 주워 모으다 보니 중복되는 파츠들을 하나만 남겨놓고 전부 상점에 팔고 있었는데 그중 TT33이란 파츠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 총을 우연찮게 파밍했고 관련 파츠를 장착해줬는데 권총 탄창이라고 믿기지 않는 양입니다. 탄창만 보면 거의 경기관총급이죠. 1티어 권총이라 쓰다 버릴 용도이긴 한데 이번 블러드문에 빛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줘봅시다. 두 번째 블러드문입니다. 저번 주에는 벽만 두들겨 팼던 것과 달리 좀비들이 입구로 잘 모여들고 있죠. 밑으로 내려가서 막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 반갑다잉.
좀비들이 전부 일렬로 사이좋게 와준 덕분에 두 번째 밤도 무난하게 넘어가는 듯 싶었으나 막고 있던 자재가 부서지고 급하게 모양을 짰던 중 뭐고 니 어떻게 넘어왔노? 2층에 울타리가 박살난 것 같습니다. 거긴 발이 닿을 수가 없는데 원래 울타리가 있던 곳인데 또 탑 쌓고 부순 것 같습니다. 무슨 가스온라인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탑을 쌓노? 올라온 좀비들에게는 TT의 위대함을 보여줬는데 빅빅 쓰러지는 게 통쾌했습니다. 아 맞다, 참고로 이거 연발 아닙니다. 이제 막아야 할 곳이 두 군데로 늘어났습니다. 부서져가는 문과 넘어오는 좀비들. 딱 개판 5분 전이네 그냥. 아직은 난이도와 좀비 개체를 보면 할만하다 생각이 드는데 다음 지역부터는 건축 관련 공부를 좀 하고 신중히 만들어야겠습니다. TT는 지속된 싸움 끝에 생을 마감하였고 후발대의 등장으로 두 번째 블러드문은 종료되었습니다. 휴, 이번에 좀 힘들었다. 보잘것없는 LTO로 태어났지만 블러드문의 밤에 가장 밝게 빛났던 TT에겐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TT의 추모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졸업하고 붕붕이를 만들었거든요. 속도는 뭐 그럭저럭이긴 하나 귀엽죠? 뭐 귀여우면 됐지 뭐. 익숙한 건물이 보입니다. 초반에 설명드렸던 건물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단의 구조 때문에 순서대로 차례를 지키며 올라오니 방어하기엔 꽤 괜찮은 조건인 것 같죠? 17일 아침엔 좀비 무리들이 렉트 IC의 가게를 철거 중이었습니다. 창고 구석, 먼지가 쌓인 채 방치 중인 무언가가 떠올라서 사용해보기로 합니다. 안전핀 뽑고 던지보라. 와우. 분명 렉트 아저씨가 기뻐하시겠죠? 이 위험한 물건 다시 보관해줍시다. 어김없이 퀘스트 포인트를 적립 중 경찰차가 쌍란으로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참겠습니까? 새로운 총기 소집은 절제가 안됩니다. 자물쇠 따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자물쇠 따기가 필요한 줄은. 이건 꺼내지 않으려 했건만 똑같이 열리는 건데 이것 또한 지금부터 자물쇠 따기를 지칭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도 따보자. 처음 개봉한 차는 아직 먹지 않았습니다. 만난 건 동시에 먹어야 더욱 맛있지 않겠습니까? 심정박동 소리 와 이러노? 선생님 왜 여기에? 여기 계시면 안 되는데. 원래 계시던 곳에서나 깡패시지 단련도 안 되는 도의가 안 아프시겠습니까? 타길라 선생님을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남은 잔바리들을 정리 중. 내 총! 경찰차는 한 줄기에 빛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네요. 총 한 자루를 간신히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남은 건 얼마나 맛있는 걸 주려고. 몇 티어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어디 보자. 1티어에 권총? 여러분들은 욱하는 성들 죽이는 법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사람이 정말 화가 나면 각성 상태로 돌입하고 이후 행동에 대해선 필름이 끊긴 것처럼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본인이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곤 합니다. 근거 내용물을 보기 전까진 저도 그랬고요. 이건 또 뭐고? 돈가방이라는 아이템을 습득하였습니다. 다음 에피타이저는 끝났고 이 메인 디시로 넘어갑니다. 구성방에 있는 상자 또한 자물쇠 따개로 개봉을 해주었고 장돌이, 갑옷들과 상자가 들어있었는데 권총과 탄약이라 그냥 이거 랜덤 박스 아닙니까? 근데 출신의 내용이 익숙한 것 싶기도 하고 뭔가 수박이 떠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뭐 어찌됐든 랜덤 박스 두 개는 고이 모셔놓고 퇴근합니다. 돈가방부터 확인해봅시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경찰차 한 대 값은 충분히 나온 것 같고 다음 권총 박스도 열어봐야겠죠. 5, 7, 4티어 집에 있는 것만 갖다 붙여주니 좀 멋있긴 합니다. 땅에 묻힌 보급품 퀘스트 때마다 매번 블록을 쌓고 올라가는데 타이밍을 놓쳐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질린다 질려. 이게 몇 마리고? 적당히 해야지. 몇 마리인지 보이시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숲지역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블러드문이 끝나는 내일 지역 이동을 위해 미리 이사청을 꾸리고 있는 중입니다. 블러드문 시작 전 식사는 이제 습관이 되었고 딱히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항상 챙겨 먹고 있습니다. 든든히 먹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일까요? 해가 완전히 저물기 전 렉트 아저씨도 저에게 응원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루만 더 잘 버텨봐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야트경과 함께 세 번째 블러드문 시작입니다. 두 번의 블러드문을 거쳐 기지의 허술함을 보완하였고 그로 인해 디펜스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전마들은 또 너무 올라가네. 정정당당하게 싸워야지. 정문을 제때 수리하지 못해 뚫리긴 했으나 그렇게 많이 넘어오지도 않았고 남은 시간은 30분 언저리. 숲에서의 마지막 블러드문은 별일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됩니다. 이제 불타는 숲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금까지 획득했던 모든 아이템들은 오토바이와 짐칸을 제가 모두 챙겨서 떠납니다.
귀엽긴 한데 짐칸도 작고 속도도 너무 느려서 이상한 동안 지뢰 죽을 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숲으로 왔고 짐을 한꺼번에 모두 챙길 수가 없어서 마무리로 전부 챙기러 돌아갑니다. 할만하다 생각이 들어 난이도는 높였으나 이 짧은 행동의 여포가 어느 정도였을지는 이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뭔가 불쾌한 꿈을 꾼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두 번째 지역의 상점 젠 서플라이를 방문해 주었습니다. Konnichiwa. Oh, that's good afternoon in Japanese. 반가운 인사와 함께 저를 맞이해 주시는 두 번째 상인입니다. 그분께서 처음 가진 퀘스트는 무슨 돼지 농가 같은 곳을 정리해달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것 없이 마지막 보상방으로 도착하였고 딱 보니 이 위에서 좀비들이 나올 것 같은데 한 발로 두 마리를 잡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이땐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살벌하긴 합니다. 더블킬을 감탄하기도 전에 덩어리의 형체가 일어나는 걸 보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에 한탄창을 쏟아부었지만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마냥 좀비처럼 저에게 점점 가까워졌고 좀비가 맞긴 하네. 아무튼 다음 탄창을 띄우기 전 거대한 맹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맹수의 뱃속에는 탄약과 일부 비정제 다이아몬드 가격이 10,000원이 나가네. 이러다가 100만원도 모으겠습니다. 확실히 어려워질수록 보상이 풍부해지는 것 같긴 한데 그에 비해 상점 보상은 딱히 맛있는 건 없었습니다. 제 두 번째 베이스입니다. 숲 지역에서의 건축과는 조금 상반되지 않습니까? 건축을 살짝 야매로 배워놨습니다. 약간 방공호 느낌이 나는 베이스인데 방공호는 엄청 단단하니까 불타는 숲 지역에서의 블러드문은 생각보다 쉽게 넘어갈 듯 싶습니다. 제가 또 환장하는 경찰서 퀘스트 왔습니다. 마지막 방까지 도달했는데 타길라 선생님이 또 계시는 듯 했습니다. 맹수도 때려잡은 제가 사람 하나 겁내겠습니까? 처음에나 겁먹었지 이제는 뭐 경험치 3,000달러입니다. Konnichiwa. 예, 곤니치와입니다. 보상이나 좀 맛있는 걸로 주십시오. 맛이 맛없다는 뜻입니다. 그 리볼버 같은 샷건도 처분했습니다. 쐈던 거 빼고 놓고 장전만 한 세월이었는데 9발 튜브 탄창이니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홍포성 야간 퀘스트를 끝내고 많은 총기들을 획득하였습니다. 못 걸어다닐 정도로 과정 용량을 초과했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과족된 용량만큼 들 수는 있지만 지금 이게 전속력으로 달리는 중입니다. 이대로는 좀비 밥이 되겠다 싶어 버릴 건 버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티오 권총부터 벌어주고 극한 온몸 비틀기로 파밍된 총기에 파츠도 되는 대로 다 붙여주고 7개의 과정 용량을 줄이고 나서야 오토바이 있는 곳까지 어떻게든 가기로 합니다. 슛. 첫 AK 계열의 소총입니다. 소총들도 고티오가 파밍되면 좋겠지만 나 반동 빡치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돈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친구의 위치가 갱신되었길래 살짝만 걸쳐서 잡고 복귀하려고 했지만 기분이 나쁘긴 한데 괜찮습니다. 혹시나 싶어 항상 깁스를 들고 다녔으니까요. 기존에는 다리가 부서지면 약 7분 정도의 뼈가 붙기를 기다려야 하지만 타르코프 모드에서는 바로 완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개꿀이죠. 제가 저축을 열심히 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묶음 보이십니까? 이게 한 개당 10,000원 정도가 됩니다.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이 정도면 괜찮은 총을 구매하고도 남는 돈인데 이분은 오티어 총만 판단 말이죠. 총기 파츠로 100발탄 정도 같이 파시는데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껏 잘 버텨왔는데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돈은 아껴두기로 하고 베이스를 보강합니다. 정문이 뚫릴 수도 있으니 시사하지만 일렬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가벽도 설치해줬고요. 이 정도면 뚫릴 수가 없다. 옆에 딱 붙어보면 이렇게 싹 쏘고 또 옆에 붙어본다. 싹 쏘면 완벽하다. 끄덕끄덕. 네 번째 블러드문입니다. 시작은 순조로웠고 좀비들 또한 입구 쪽으로 잘 몰려드나 싶었습니다. 좋다. 이번 밤도 잘 넘어가 있구만. 좀비들이 방공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앞에 문을 열어주고 자세를 잡아주고 있는데 앙증맞은 친구들이 뒷문으로 입장하였고 뭔가 일이 잘못 흘러가는 듯 싶었습니다. 제가 블러드문 중간에 왜 상자를 수리하고 있을까요? 상자 바로 뒷면 벽이 뚫렸기 때문이죠. 급한 대로 단조쇼를 챙겨 상자를 업그레이드 해주려고 하는데 상자 내구도가 지속적으로 닳고 있어서 환장하겠네 진짜. 업그레이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상자 디펜스만 할 것 같아서 2층으로 올라와 좀비 개체수를 줄이고 다시 상자를 수리하여 남은 시간 동안 버티려고 모르겠다. 일단 나가자. 베이스를 방치한 채 장르를 디펜스가 아닌 러랭건 스타일로 바꾸고 나서야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채 네 번째 블러드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블러드문을 통해 느꼈던 건 괜히 아꼈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겠다 싶어 좋은 총을 구매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P9랑 P7이 뭘 잘 샀다고 소문할까? 럭키7 P7로 갑니다. 오티언이 그에 맞는 대우도 해줘야겠죠. 전용 파츠와 탄약을 구매해줬고 총기 자체는 되게 미니멀한데 탄약 크기 보니까 가관입니다. 똑딱 똑딱.
실제 사용 후기입니다. 딜 자체는 평범하나 타작 약으로 찍어 누르니 총은 학교이고 조준기 파츠는 배보다 배꼽이 큰 느낌입니다. 확실히 실용성은 있긴 하나 기관 단총에는 안 어울리는 듯 합니다. 아이 참 선생님 너무하시네. 그 숨었다고 숨은 겁니까? 아 뭐 모르는 척이라도 해드려야 되나? 선생님께서 장난을 좋아하시나 봅니다. 장난꾸러기 선생님을 데려 놀래켜 드립시다. 장난 끝? 또 다른 선생님이십니다. 이번 선생님께는 집을 하나 장만해 드렸습니다. 날도 추운데 불철주야 고생도 많으십니다. 집은 좀 괜찮으십니까? 선생님도 집이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제자의 선물이 마음에 들어 몸소 마저 나와주시니 몸둘 바가 없습니다 선생님.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이어서 다른 퀘스트입니다. 많은 잡템들 중 눈여겨볼 건 본총 랜덤박스랑 나사 송곳. 뭐 랜덤박스에 이제 익숙하실 텐데 나사 송곳 이게 완전히 물건입니다. 흙이고 돌이고 다 파버리는데 보물제도 찾기 딱 좋습니다. 찾긴 찾았는데 따는 것도 별개죠. 잠깐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무튼 따기가 없으면 나사 송곳도 따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보물지도 보상은 지파이 5개입니다. 아마도 판매용이겠죠? 일모라 맞으며 누비는 드라이브라. 이런 게 낭만 아니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보물입니다. 보상은 25,000원인데 배가 불렀나 만족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보물입니다만 생각보다 저렴한 보상 때문에 실망감 가득 안고 복귀하려던데 복귀 도중 가두리 양식에 갇혀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억울하긴 해도 이것 또한 어쩌겠습니까? 우울한 마음으로 베이스로 복귀합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AR 계열의 소총도 하나 획득했으니 망양 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총기 성능 테스트를 위해 관역도 찾아왔으니 와 머리도 아닌데 한방이고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이거 어디서 구했냐면 전마는 뭔데 분정을 메고 있노? 총도 바리바리 싸매고 있는 게 황금 고블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없던 시스템이었는데 군인과 군장 잘 어울리는 듯 하네요. 방공호에서의 첫 블러드문은 완전히 대실패로 목숨만 부지했다면 첫 실패를 디딤돌 삼아 부족했던 부분들을 메꿔 벽면을 추가로 건축하고 사격 시 불편하지 않도록 울타리로 마무리해줬으며 혹여나 1층에 뚫렸을 때를 대비하여 2층도 추가적으로 증축해줬습니다. 몇 번째더라? 5번째 블러드문 시작입니다. 역시 처음에는 어렵지 두 번은 쉽습니다. 이번 블러드문 동안 저 까마귀한테 맞은 것 외에 단 한 대도 맞지 않은 채 블러드문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이리저리 모은 재료들로 양봉장이란 걸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용할 수 없는 게 보니까 무슨 꽃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는 지역명 자체가 불타는 숲. 이런 생화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너네 어디 가노? 여기 꽃 없다. 뭐 꽃이 생기면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옷도 파밍한 대로 맨날 주워 입었었는데 장갑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최고티어로 맞춰줬습니다. 마지막 장갑까지 제작을 해주면 에이씨 들어보라 조용히 좀 해라. 장갑까지 착용하면 방어구는 이제 졸업입니다. 진작 맞췄어야 했는데 너무 안일했습니다. 언제 주웠는지도 모를 또 다른 TT입니다. 창고에서 푹 쉬고 있던 싸늘한 TT를 챙겨와 소음기와 탄창을 빼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붙여주니 끔찍하리만큼 못생긴 기관 원총이 됐습니다. 반동도 없고 야무지긴 하나 1티어 총답게 퀘스트 마무리와 함께 기존 TT와 같은 길을 가버렸습니다. 어김없이 퀘스트 보상을 수령받으러 왔는데 보상 진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엥? 보상을 2번이나? 드디어 4티어 퀘스트로 넘어갈 차례인 듯 합니다. 4티어는 얼마나 많이 쓸라나? 근데 이분은 4티어 취급을 안 하시네요. 밀린 집안일 좀 하고 왔더니 뒤늦게 4티어를 갱신해 주셨습니다. 뭐가 문제였을라나? 무슨 깡으로 새벽에 왔는진 또 모르겠다만 무튼 4티어 퀘스트 시작해봅시다. 새벽에 시작했는데 벌써 점심시간이 다 돼갑니다. 3티어랑 숫자가 한 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체감상 난이도는 훨씬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간인 보상방에서는 물량 공세로 많은 좀비들을 한꺼번에 덤벼들었지만 다행히도 해가 뜨고 난 이후라 어렵지 않게 마무리했습니다. 제일 기대되는 건 이 상자였습니다. 근데 자물쇠 따기가 없네요. 뭐 어찌 보면 이것도 또 자물쇠 따기가 아니겠습니까? 명칭은 달라도 사용처가 똑같고 속도도 빠른데 거기다가 이 따기는 무조건 한 번에 따거든요. 보상은 실망이 좀 큽니다. 이번엔 군기지 비스무리한 곳으로 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또 이게 뭐고 이거? 5,000원. 어쩌겠는요. 그냥 잡아야죠. 얍. 물량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가 진짜인 것 같은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조금 겁나긴 합니다. 저기요 계십니까? 화력면에서 압도적으로 밀려 차례대로 2개의 디버프를 획득한 채 간신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블러드문도 쉽진 않았던 게 베이스도 제대로 보강했고 2층도 나름 철저히 준비한 듯 싶었지만 꽃을 챙겨주지 못해 가출했던 꿀벌들이 집으로 복귀하여 저를 괴롭혔고 꽃 없는 게 내 잘못이가? 에이씨 장전한 동안 한두 번 더 쏘이고 잡긴 했는데 디버프가 벌한테 쏘여서 감염된 사례는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요? 잘 맞고 있었다가 또 한 대 맞았습니다. 이론상 완벽했던 제 베이스가 또 한 번 뚫리게 되었고 뭐든지 야매로 배우면 안 된다는 교훈도 배웠네요.
몸은 한계치를 돌파하였고 종합병원 수준의 병을 달고 있는 상태로 불타버린 숲에서의 마지막 블러드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사갈 시간입니다. 다시 이삿짐을 꾸려 불타는 숲을 떠나 더위 가득한 사막으로 이동합니다. 점점 날이 갈수록 짐이 늘어납니다만 모든 템들은 다 각자만의 사용처가 반드시 있고 다 챙겨가고픈 마음에 왕복만 3번 거의 하루를 꼬박 세워 짐을 모두 옮겨주었습니다. 이후 세 번째 지역의 상점 밥스 셀비지도 방문해줘야겠죠. They say the early bird gets the worm. 렉트, 젠과는 다르게 밥상에는 탈 것을 지급하셨고 레치 상용환인 드라이버도 판매하셨습니다. 전 상인들과 다르게 재료 또한 다양히 지급하고 계시니 이분한텐 자주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베이스 또한 상점 인근에 건축해줬고 너무 크나? 갖고 하면 자주 뵙고 좋죠 뭐. 안 그렇습니까? 사막에서의 첫 퀘스트입니다. 너무 무난해서 보상도 맛없겠노? 무난하지 않았습니다. 방사능 좀비와 흉폭한 좀비에 타길라 선생님도 2번이나 등장하셨습니다. 예전엔 같이 장난도 치고 그랬었는데 점점 장난이 아니게 되어갑니다. 몇 주 전에 재밌게 놀았던 것 같은데 그 몇 주 동안 성장한 게 저뿐만이 아닌 게 체력과 방어력이 급상승한 게 느껴집니다. 이제 좀 주무십시오 선생님. 마지막 좀비를 끝으로 소탕이 완료되었으나 끔찍한 청기함을 파밍하며 구성품들을 살펴보던 중 뭐고 퀘스트 끝난 거 아이가? 갑자기 들이닥친 좀비들 때문에 방심했다가 골로 갈 뻔했지만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좀비 소리가 아직 남았는갑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퀘스트는 끝났고 체력은 한없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하필 짐 정리를 제대로 못해 힐템을 두고 왔고 뒤로 도망가서 정비를 하려고 하니 방사능 타길라 선생님이 와중을 나와주셨고 보상방으로 이동하여 벽을 쌓고 버텨보려고 했으나 하필 또 시체 때문에 블록도 쌓지 못했고 그렇게 허무하게 2번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에휴, 한 번 죽을 때마다 최대 체력이 10씩 줄어드는데 벌써 2번이나 죽어서 180이 돼버렸습니다. 쓸 일이 없길 바랬는데 가격이 비싸긴 해도 뭐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또 죽는 것보다 6,000원 이런 게 낫죠. 사망 페널티 회복 아이템은 처음 써보는데 확실히 안전에 보장된 곳에서만 사용해야 되는 게 수술하는데 거의 20초가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사실 안 죽으면 이런 아이템이 있는지도 모르실 텐데 아이템 소개를 핑계로 죽은 셈 치면 또 나쁘지 않네요. 상점에서 할로우 포인트 탄약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파밍된 탄약만 사용했었고 방탄복을 입은 좀비들은 처음엔 데미지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현실적이구나 생각하고 샷건으로 다리만 사격했었는데 모두 페이지입니다. 짧게 요약하면 방어구가 관통되는 탄약과 좀비의 신체 사격 시 데미지가 증가하는 탄약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일반 탄약이 있다고 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하죠. 일반 탄약입니다. 40발이 소모되었습니다. 다음 철겁탄입니다. 21발이 소요되었습니다. 마침 밥 상인분은 철겁탄을 지급을 하시기에 철겁탄은 한 발만 구매해주고 그에 걸맞는 격식 있는 총을 구매해줬습니다. 철겁탄은 왜 한 발만 구매를 해줬냐면 모든 총알은 단 한 발만 있으면 레시피로 제작할 수 있으며 그 레시피를 입수한 시점부터 재료만 넉넉하다면 무제한으로 자체 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탄약의 종류에 대해 인지하고 생산이 가능한 뒤부터 철겁탄 및 탄약이 부족해서 못 쓰는 총들을 일반 탄약 등 탄약만을 꾸준히 생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블러드문 시작까지는 약 500발가량을 준비해뒀습니다. 7번째 블러드문 시작입니다. 탄약 공급이 안 됐던 비치류도 뒤늦게 투입됩니다. 일반 탄약이라 아쉽다만 그래도 1인분은 충분합니다. 철겁탄도 만들어봤으니 사용해봐야죠. 군인 좀비가 몇 발 못 버틴 걸 보니 효과는 굉장한 듯 합니다. 탄약이 없어 못 써본 총도 사용해봤습니다. 와, 진작 쓸 걸 그랬노. 탄도 넉넉하게 만들었고 베이스도 단단하게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좀비들이 상점 쪽으로 오로가 끌리길래 이번 사막 지역은 베이스 위치가 잘못됐구나 생각했는데 좀비들이 뭔가 봐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사막 지역에 대한 배려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애꿎은 상인의 벽만 때리고 있는 와중 생각해보니 난이도도 올리지 못했는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이번 블러드문이 끝나면 난이도를 올리고 기지를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 정말 또 뭐고? 등 뒤에 있는 저 박스 딱 봐도 파밍할 수 있을 것 같죠? 빨리 잡고 저거부터 파밍할 생각이 들떠 있었는데 총을 사격하던 중 들려서 안 될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처럼 들리십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정답은 시한폭탄 소리였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피해 상황을 확인하러 갔는데 첫 번째 문은 박살난 것 같았고 두 번째 문이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폭발로 좀비 또한 같이 피해를 입었을 테니 재빨리 문만 수리해주려 두 번째 문을 개방하였고 생각보다 살아남은 좀비들이 많아 몇 대 맞아주고 문을 간신히 수리해줬습니다. 2층으로 피신하여 보공을 감던 중 독수리와 불붙은 좀비, 큼지막한 좀비까지 쉴 틈 없이 저를 괴롭히는 와중 체력 100을 단번에 채워주는 주사기를 사용하여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나며 7번째 블러드문이 종료되었습니다. 나 난리도 아니네 진짜. 방금 전 폭발로 인해 바닥도 날아가 버렸고 땅까지 메꿔주고 강화까지 마무리해줍니다. 이걸 내가 메꾸는 게 맞나? 난이도는 지금도 어려운 것 같아 변동 없이 블러드문 좀비 수만 증가시켰습니다.
초반에 파밍된 이 박물관 총기, 현대 화기와는 어울리지 않은 낭만과 적절한 데미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1티어임에도 50일까지 한 자리를 버텨왔습니다. 이 애정이 가득했던 총기는 이제 제가 소지한 총기들보다 한참 높은 티어인 6티어로 제작해주겠습니다. 이로써 100일의 여정 중 첫 6티어 총기 박물관 총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다음 지역에서의 활동을 위해 서론 지역 장비를 미리 제작하려 했는데 목화가 7개가 부족한 걸 늦게 확인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목화 찾으러 갑니다. 목화 수집 후 집에 복귀하니 14시간 후였지만 오는 길을 듬성듬성 파밍하며 이런 기관단 정도 획득하였습니다. 근데 그냥 총도 아니고 프로라는데 얼마나 좋으면 총기 이름이 프로겠습니까? 6티어 만들어줘야겠죠. 작은 치고에 어울리지 않는 묵직하고 두딱한 느낌이 듭니다. 퀘스트 진행 동안 이런 배열도 하나 획득하였는데 어지간한 무기들은 전부 호환이 된다고 하니 박물관 총에 달아주면 되겠다 싶었는데 연식이 오래된 무기답게 장착이 불가했습니다. 이런 작은 놈도 다한데 어이가 없네. 뭔가 무기 구성도가 조금 바뀐 것 같죠? 박물관 선배님은 은퇴하시고 새로운 친구가 이사했습니다. 경력직도 좋지만 신입들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번 블러드문부터는 2명. 2개? 아무튼 늘어난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8번째 블러드문입니다. 좀비들을 잡는 와중에도 보니까 터렛들이 정말 열심히 사격을 도와줬습니다. 도와주긴 했는데 1시간도 못 갔던 게 문제였죠. 탄약을 수동으로 장전해줘야 했는데 이때는 터렛의 메커니즘을 상세히 몰랐었기도 했고 괜히 만들었나 싶었습니다. 부족한 화력은 6개의 무기로 채우면 상관없다만 나중에는 하도 안 죽길래 새로운 좀비인가 싶어 식별자 야트경을 잠깐 꺼줬는데 하란 좀비? 난이도를 안 올리니까 자체적으로 올려놓은 건가 싶었습니다. 블러드문 종료 시간과 함께 블러드문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열면 좀비가 나오는 공장이 되어버린 베이스에서 1시간가량의 시간의 근무를 마무리로 진짜로 8번째 블러드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어우 진짜 만들면 부수고 근처를 배회하다 OTO 건물을 확인했습니다. 입구는 여긴 아닌갑네. 초반에는 평범한 좀비들이 많구나 생각했는데 계속 줄줄이 나온 걸 보니 이상하더라고요. 다음에 올게요. 꽁 대신 닭이라 하죠. 4티어 지하 공기지를 대신 털어먹었습니다. 박물관 총의 상위 호환인 볼트 액션 저격총을 먹었는데 성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총기보다 별로죠. 데미지는 동일하나 탄창 크기나 연사력을 고려했을 때 이 친구는 실전보다 창고가 더 어울립니다. 이번 베이스는 공부 없이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만들었는데 모형새는 나보다 나름 견고하다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너무 잘 뚫리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파밍을 위해 주변을 순찰 중 우연히 다른 상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왜 묶여있는지 모를 싸늘한 사람들 외에 한쪽에 좀비가 있는 걸로 봐서 상점은 가과형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밖에 밀집된 좀비들을 잡아주고 위로 올라가라는 듯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남은 좀비들까지 마무리해주고 예전 상점 주인이 남겨둔 듯한 유품을 챙겼습니다. 딱히 맛있진 않더라고요. 다음날은 투하된 보급품을 챙기러 갔습니다. 근데 보급 위치가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 에이? 맨날 잡동사니만 주다가 간만에 또 신규 총기를 담아줬네요. 이것도 박물관 쪽의 친구던데 거무실 좀 해주고 레일 좀 붙여주니 현 시대에 걸만한 총기로 바뀐 것 같습니다. 사마귀에서의 마지막 블러드문 전 지금껏 저축해둔 돈으로 자동차를 구매해줬습니다. 앞전에 만들어뒀던 보관함도 2개 설치해줬고요. 마무리는 완벽하게 짓고 싶어서 준비할 수 있는 선에서 무기들을 전부 꺼내왔습니다. 실내도 완벽하게 구축해줬고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9번째 블러드문 시작입니다. 우려했던 상황과는 다르게 이번 블러드문에서는 좀비들이 상점만 두들기고 제 베이스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놓고 왕따 당하는 느낌입니다. 재미없는 블러드문을 끝내고 사막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새로운 지역 서론으로 떠납니다. 분위기가 확 바뀐 거 같죠? 기온도 확 떨어지긴 했는데 추워봤자 뭐 얼마나 춥겠습니까? 와 깨질듯이 춥네요. 죄송합니다. 선원 장비 만들면 다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추운 건 못 막아준다는 거네요. 구축할 베이스인 그 물건부터 차례대로 옮겨주고 늦은 시간 다시 사막을 들려 모든 짐을 싣고 다시 돌아온 데까지 또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서론 지역에서 또한 건축 지식 없이 제 느낌 가는 대로 건축을 시작했고 모든 짐을 제가 실내에 옮기고 나서 서론 지역에 도착한 지 2일차 뒤늦게 4번째 상점 휴가리 상점을 방문했습니다. I'm just f***ing with you. What do you need? 이곳의 상인분은 지금까지의 상인들과 상반되는 다양한 총기 및 부착물들을 지급하고 계셨고 현재 장착적인 무기에 호환되는 파츠만 몇 개 구매해서 달아줬는데 확실히 돈 투자한 맛이 느껴집니다. 그쵸? 밤에는 양문장을 검토 중. 입맛에 또 이러네. 꽃 몇 개 간신히 찾아왔더만 벌들이 꽃이 마음에 들지 않나 봅니다. 그건 그렇고 전에 신입은 어디 갔길래 은퇴한 박물관 총이 또 돌아왔을까요? 아마 전기지에 두고 온 것 같은데 어쩔 수 있나요? 찾으러 가야죠. 여기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어디 갔노? 아무리 봐도 못 찾아서 실망만 가득 안고 다시 서론기지로 복귀합니다. 며칠 동안 퀘스트 없이 건축에만 힘을 더했고 작업대 등 도구들의 위치도 안쪽으로 배치해줬습니다. 서론에서의 첫 주는 이렇게 하염없이 흘러갔고 퀘스트 파밍이나 새로운 걸 접하지 못한 채 10번째 블러드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접 만든 베이스의 뿌듯함을 느끼며 전투를 이어가던 와중 와 뭐고 이게 왜 이렇게 아프노? 직격으로 맞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대충 치료해주고 빨리 나가야 합니다. 금방이라도 넘어올 듯하니 바쁘시군요. 어이가 없네. 바쁜 시간에 보내며 잘 맞고 있다가 누군가 저를 좀비들에게 밀어버리는 겁니다.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위치를 보니 대충 누가 밀었는지 짐작은 갑니다. 2차 방어선인 작업실로 이동하여 저를 밀었던 좀비들 빠르게 제압해주고 3차 방어선이 옥상으로 올라가 남은 좀비들을 정리해주며 10번째 블러드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창고에 먼지가 가득 쌓인 채 방치되어 잊혀진 자전거를 꺼냈습니다. 오우 가방. 퀘스트 장소는 100m 마실 나가는 느낌이죠. 근데 구조가 좀 익숙합니다. 일전에 한번 들렸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열면 어떻게 될지도 알 것 같습니다. 무서우니까 바로 감시탑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나오는 친구들은 잔챙이들 뿐 너무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또 꿀렁거리노. 원래는 이렇게 피하기 쉬운 건데 어제는 정말 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제 블러드문 준비한다고 기본적인 도구를 못 챙겨왔는데 머리가 무식하면 몸이 고생한다는 걸 다시금 느끼네요. 그래도 불문 대비 사용할 수류탄을 그대로 챙겨왔기에 여기 입구에 하나 던져주면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기 몽둥이도 좋다길래 사용해봤는데 역시 이것도 행동으로 배우기 때문에 스킬 활용이 아예 없다 보니 성능은 미미한 듯 싶습니다. 보상방까지 오기는 했는데 맞다 내 도구 없지. 불문 끝나면 인벤토리 종료하기 메모. 그나마 가까워서 다행입니다. 그나저나 자물쇠 따기는 쓴 적이 언젠가 싶습니다. 반가운 새로운 총기네요. 생긴 건 샷건처럼 생겼는데 밋밋하게 생겨서 별로 정이 안 갑니다. 창고에 밖에 쓰지 않는 탄약은 한가득인데 분해할 수 있는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턴 쓸모없는 탄약을 해체한 후 필요한 탄약으로 재공조하는 작업을 거쳐 몇백, 몇천 발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총기보다 뭐든지 아무 탄약이나 많이 수급하고 제가 소지한 무장에 맞는 탄약으로 다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 파밍을 나왔습니다. 물론 퀘스트 겸 파밍이긴 하지만요. 확실히 고티어로 넘어온 순간부터 파밍의 질이나 양이 확 높아진 것 같습니다. 로보틱 드론도 처음으로 획득했는데 이동식 창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재료는 넉넉하게 있으니 바로 6티어로 만들어졌고요. 차이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그래도 1티어보다 6티어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직 블러드문은 시간이 좀 남았으니 입구는 여긴가? 아니네. 넉넉하게 다른 퀘스트도 와봤습니다. 저 색깔이 아마 강화된 좀비들 중 제일 끝판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안 죽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거 아이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좀비들 무리에 정신없이 얻어맞아가며 온갖 디버프를 떡칠한 끝에 급하게 뛰어내렸는데 창문 틀에 걸치지며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래갖고 무서워서 퀘스트 오겠나? 일단 회복부터 하고 다시 진행합니다. 사실 저는 퀘스트 보상보다 이런 총기 보관함이 더 좋습니다.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랜덤 박스가 감히 좀 하지 마라. 아무튼 랜덤 박스가 재밌네. 강한 총기든 비싼 총기든 기대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번 보관함은 꽝입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잘 넘겼지만 이제 퀘스트 가기가 좀 무서워집니다. 블러드문도 겁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실내에도 목재 가시를 설치해줬으며 2차 방어선에는 바보 터렛도 2대 깔아줬습니다. 바로 11번째 블러드문 시작해봅시다. 초반에는 비교적 잔바리들만 왔었지만 나중에는 강한 개체들이 벽을 쌓고 넘어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화력이 부족해지니 문을 개방하여 터렛들의 화력을 도움받았으며 이 똑똑한 좀비들은 문이 아닌 비교적 약한 벽을 파괴하여 기지를 조금씩 밀고 들어왔습니다. 혹여나 위험이 될까 1차 방어선을 포기하고 바로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오자마자 또 시원하게 한 대 맞아줬고요. 아픈 건 알겠는데 출혈은 억지 아닌가? 슬슬 버거워지긴 합니다. 탄약도 많이 부족하고요. 내 손 어디 갔노? 당스럽긴 하지만 지금 당장 지장은 없으니 우여곡절 끝에 11번째 블러드문 종료입니다. 강철문을 2판이나 깔아줬는데 옆에 약한 시멘트 벽만 부쉈고 옆에 철제 가시도 온전한 게 없습니다. 부서진 베이스는 다시 메꿔주고 철제 파밍을 위해 인근 지역의 차량을 모두 분해하여 탄약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대량의 탄약들을 생산하였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산짐승이 내려와 꾸러미를 물어다 줬는데 예전에 잃어버린 총기의 후배? 같은 느낌의 총기를 획득했습니다. 외형은 K2같이 생기긴 했다만 아무나 어떻겠습니까? 처음 이사 왔을 때 잠깐 베이스를 구축 전 대충 때려박았던 창고는 거치정스러워서 내용물만 대충 확인하고 철거하려고 했는데 뒤에 박스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기억력 이슈로 인해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자연스레 후배님은 창고행으로 이어졌고 오래전 친구를 다시 실무 투입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데미지가 같음에도 탄약도 더 많고 연사 기능도 탑재되어 있는 이 총기 때문입니다. 바로 6티어 만들어줬고요. 보관 중인 파츠를 장착해주니 탄창은 50발. 마음에 듭니다. 빵! 작업대를 둘러보다 이런 터렛도 있길래 설치해줬습니다. 전기 울타리 구역이라고 이것도 설치해줬고요. 이게 되는 건가? 파란색이니까 전기된 거 아이가? 마지막으로 상점에 들려 유탄 발사기와 프로총의 소음기를 구매해줬습니다. 두 총기의 파츠는 이제 졸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관총 정도는 아니지만 듬직하죠? 이동수단의 마지막 틀이 자이로콥터도 늦지 않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야 멋있... 이게 왜 왕죽이노? 만들자마자 박살날 뻔했네요.
좀비 입장에서 봤을 때 목재 가시를 해치고 시다와 전기 지지미를 버텨가며 문을 박살내면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앞만 봐도 이거 작동을 안 한 것 같단 말이죠. 터렛은 전원 공급이 잘 되니까 노란색이면 터렛은 15W 총 2개니까 발전기에 30W라서 그런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발전기 하나 더 꺼내서 급하게 설치하고 연결해주니까 아우 아파라 몸소 느껴가며 작동 여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벌써 12번째 블러드문입니다. 초반엔 역시 잔바리들만 오나 싶었는데 이젠 일반 좀비보다 강화된 개체들이 더 많습니다. 뭐 보이지도 않고 그냥 대충 쐈는데 얼추 다 맞는 게 겁나네요. 좀비들은 공평하지 않게 또 약한 병만 두들기고 있는데 결국 벽은 또 허물어 버렸습니다. 2차 방어선에 숨겨둔 터렛들을 개방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바보 터렛만 작동하고 샷건 터렛은 조준을 하되 사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꼬였고 금방이라도 밀릴 것 같아 급하게 유탄 발사기를 사용해봤지만 아직 4시간이나 남았는데 너무 일찍 사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량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화력이 부족해 결국 2차 방어선을 개방, 전기 울타리에 전원을 공급하여 한 턴을 버티는 데는 가까스로 성공합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샷건 터렛에 총알이 없나 싶어 확인차 잠깐 내부를 확인 후 전투에 임했는데 갑자기 무슨 버그가 걸려 총이 장전도 안 되고 다른 총기로 전환도 안 되고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번 슬롯에 고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무기를 다시 끼워 넣는 방식으로 무기를 바꿀 수 있었지만 남은 무기는 총 4개, 장전도 못하고 앞이 정말 막막해졌습니다. 철제문의 내구도는 유한하지 않으니 우선 전기 울타리를 믿고 문을 개방하여 프로총에 100발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총기 둘러보기 모션이라고 탄창이 가득 차 있을 때 장전키를 누르면 할 수 있는 건데 장전은 안 되고 총만 둘러보고 있으니 미쳐버리겠습니다. 다음 총, 또 다음 총, 또 다음 총, 마지막 총. 이제 어쩌지? 우선 문 소리부터 하면서 생각을 남은 시간 동안 문만 소리할 수도 없고 블러드문이 거의 끝날 무렵 한 총기의 탄약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빈 탄창을 결합 후 제거, 다시 새 탄창을 결합하여 장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뭐 어찌저찌 찝찝하게 막아내긴 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이상입니다. 지금껏 모은 모든 틈들을 싣고 이동 거리는 3.2km, 2번에 거쳐 짐을 옮겨야 하지만 자이로콥터 덕분에 딱히 멀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잘 따라오노. 우선 짐은 대충 때려봤고 건축부터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마지막 구역에서 또한 느낌 가는 대로 건축을 할지 아니면 이미 검증된 건축 도면을 참고하여 만들 것인지 역시 제 느낌대로 만들면 뿌듯하겠지만 이 구역에서만큼은 제 느낌대로 만든 건축물이 3번의 블러드문을 버텨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건축물을 뺏겨 만드는 건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미 검증된 방식을 토대로 형님들의 전개도를 빌려 85일, 일로 오지 마라 제발, 86일, 87일, 88일, 89일, 90일은 산뜻하게 오티오 퀘스트 하나 수행해줬습니다. 황무지 구역에서 첫 번째, 총 블러드문 13번째 시작해봅시다. 시작은 항상 순조로웠죠. 별 특이점은 없었고 좀비들도 건축대기로 잘 오나 싶었습니다. 너무 안일했었을까요?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버립니다. 탄약 모양새가 큼직하죠? 바로 몇 시간 전 오티오 퀘스트 중 AK 계열의 유탄 발사기를 획득했던 걸 사격 모드와 유탄 모드를 전환하며 AK 계열의 유탄 조종기가 따로 있구나. 근데 얘는 딱히 없네? 이후 일반 사격 모드로 전환하지 않고 넣어둔 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노브 유탄은 혼자 벽에다 쌓아놓고 내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좀비가 추가됐나? 빠르게 주변을 둘러보며 좀비들을 훑고 있었는데 그래도 살았죠. 이런 부끄러운 실수는 다시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로는 크게 별일 없이 13번째 블러드문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베이스 보수는 모르겠고 오티오 퀘스트를 하나 받았는데 이사갈 때 지나쳤던 이 건물이더라고요. 높은 크게답게 공략하는 시간 동안 꼬박 하루가 지났음에도 공략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아따 대다. 에이 쉼터가 있노. 그짜 모닥불 앞에 차린 건 없지만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고 8시간이 지난 후 옥상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몰려든 마지막의 좀비들과 함께 전투만 3시간 가까이 이어갔으며 2번의 레벨업을 마무리로 퀘스트는 마무리가 된 듯 보였습니다. 이때 퀘스트는 끝난 줄 알고 그냥 보상방으로 내려가 보상들을 야무지게 챙기고 지금껏 봐왔던 제일 큰 보상 상자를 해체. 와... 파미오리 기관총이 뜰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이동하였고 집으로 이동 겸 간단히 제 베이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은 작업 및 창고 겸 가정집 느낌의 베이스이고 우측에 보이는 반쪽짜리 피라미드가 블러드문에서 사용될 전투 베이스입니다. 차 타고 들어가면 문도 열립니다. 신기하죠? 집에 오자마자 획득했던 총기들을 확인해서 기관총 2자루를 6티어로 시작해줬습니다. 무튼 조금 늦었습니다. 세븐데이즈 투더의 최종 지역의 마지막 상점 트레이더 조엘을 방문해줬습니다. 상인분께 호환되는 파츠를 하나 구매해줬고 조금 둘러보다 원본 총기의 구매가를 확인했습니다. 원가는 100만원. 근데 내가 만든 건 왜 11만원에 매입하려고 그러노? 그쪽보다 티어가 높은데 언제 도둑놈이 다 있노?
마지막까지 함께할 총기들에게 걸맞는 대우를 해주기 위해 지금껏 방문했던 모든 상점들의 상인들과 차례대로 역순으로 방문하여 거래했고 명품 기관총은 그럴듯한 모습을 지니게 됐지만 AK 계열의 기관총은 제대로 갖춰주지 못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제 마음의 고향 소나무 숲으로 왔고 약 80일 만에 인사드리러 왔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긴장이 좀 됐습니다. 아니 이 아이씨 다른 상인들은 새벽 4시에 문을 여는데 장난하나? 문 열어라. Good morning, my ass. Buy something, then it might be a good morning. 간만에 방문한 렉타 아저씨는 상당히 유해지셨는데 욕설 없는 언행이 오히려 어색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AK 계열 기관총 파츠는 렉타 아저씨만 지급하고 계셨기에 200발 박스 탄창과 보정기를 구매해줬습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후 다음 블러드문의 부족할 탄약들을 제작하기 위해 황무지 구역의 차라는 차는 모두 분해하여 작업대, 화덕, 화학 작업대를 동시에 운영하며 탄약도 제작하고 탄약 안에 들어갈 재료도 제작하고 탄약 재료의 재료도 제작하고 터렛 탄약 보충해주고 베이스도 보강해줬고 갈증을 해소할 시간도 부족해 마시면서 일에 몰두해 탄약을 제작하는 데만 열중을 가했습니다. 이거랑 아 이게 아니네. 진짜 급하긴 했었나 봅니다. 아 진짜 힘드네. 준비는 끝났습니다. 렉타 아이씨의 영혼이 담긴 기관총과 명품 기관총 그 외 4가지의 추가 총기와 함께 14번째 블러드문 시작입니다. 기관총의 데미지는 강력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고 탄약 또한 방어구를 관통하는 탄약을 만들어뒀던 탓에 방어구의 유무가 무색하게 좀비들은 한없이 갈리기 시작했고 다음 명품 기관총은 이름에 걸맞게 동일한 관통 타입이면서 동시에 데미지 또한 강력하니 일반 좀비든 강화 좀비든 그냥 공평하게 좋은 곳으로 보내줬습니다. 자폭 좀비들 기관총 앞에서 무력합니다. 저 완전히 가쁜 놈. 육각형 같은 두 기관총에도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쏟아내는 화력만큼이나 총알 소모 속도가 빨라 블러드문 시작 전 탄약은 약 1500발가량을 준비해뒀었는데 지금껏 잘 버텨왔긴 했다만 1500발은 충분히 차고 남을 줄 알았는데 1시간을 남겨두고 기관총 2정은 퇴근하고 조연 및 엑스트라 총기들이 숟가락을 얹으며 이번 13번째 블러드문은 종료되었습니다. 난이도는 더 이상 올릴 생각이 없었다만 2정의 기관총과 함께라면 모두 해낼 수 64명은 좀 많나? 남자 그래도 줏대가 있지. 64명으로 가자. 나이도 탓인지 모르겠다만 로딩 음악에도 관계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인 만큼 후회 없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면 뭐라도 될 겁니다. 작업대도 추가로 2개 만들어주고 철을 수집하기 위해 광석 같은 걸 내려쳤는데 마침 또 샷건탄 제작에 필요한 납이더라고요. 납의 출처가 불분명해 항상 배터리를 보냈었는데 이런 노다지가 있다는 걸 100일째에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해 분해한 배터리만 수십 개가 될 텐데 아쉽지만 마지막 블러드문에서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차량 분해로 쌓인 엔진과 철판 떼기는 모두 상점의 강매로 팔아 돈으로 바꾸고 납은 허덕에 모두 녹여 샷건 탄약의 산탄으로 제작, 그 산탄으로 샷건 탄약을 만들었습니다. 어우 발음하기 힘들어.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끌어모아 탄약 제작에만 열중을 가하다 보니 세븐데이즈 투다이에서 가장 흔한 식토가 부족해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식토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 마음만 급한 상태로 갈 곳 잃은 마우스에 급하게 나서 송구스를 챙겨가는 모습입니다. 수급은 어렵지 않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권총 탄약 재료는 차고 넘쳐 기관단총 터렛도 제작해줬는데 전화 연결하는 건 솔직히 아직도 어렵긴 합니다. 야간에도 정비를 하던 중 작동 여부 확인을 도와줄 좀비들이 방문해줬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 웨이브만 남은 시점에서 뭔가 지금까지 창고에만 있던 이동수단들을 전시하고 싶어졌습니다. 마땅히 쓰임새가 없던 옥상에 있는 자이로콥터, 넓은 차고에 있는 자전거를 비롯한 지상 탈 것들을 배치해줬습니다. 범퍼카는 크기가 커서 후진으로 따로 주차해줬고요. 약 100일간 타고 다녔던 친구들인데 곧 마지막 블러드문을 맞이한다 생각하니 기분이 묘해졌었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지금껏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한 위스키와 콜라를 같이 마셔주고 안주까지 든든하게 챙겨 먹었습니다. 100일간의 여정을 끝맺을 최후의 블러드문 시작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설치된 터렛들의 소리가 무분별하게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터렛들과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고 피라미드로 가는 무리와 별개로 제가 위치해 있는 벽을 공격하는 다른 좀비 무리들도 생겨났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피라미드로 밀고 들어오는데 기관총의 화력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대 얻어맞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아픈 데미지에 당황해 옆에 생수를 마셨어야 했는데 정신없이 꿀단지를 마셔버리기도 했네요. 근데 아까부터 거슬리던 게 드론은 왜 제 시야 앞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좀비가 오는 방향을 가리고 있는 걸까요? 안 그래도 정신없는 와중에 급하게 드론을 회수하고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좀비들의 구분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야간 투시경을 꺼줬습니다. 파란색, 주황색, 형광색, 색깔로의 좀비들은 완전 난리도 아닌 상황에서 장전 시간 한 번 여유롭게 갖기가 힘듭니다. 이후 약 3시간가량을 버텨가며 첫 기관총으로 퇴근하게 되고 두 번째 기관총으로 마무리되는 듯 싶었으나 4시가 다 돼가면도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터렛에 있는 총알은 바닥이 나고 해가 뜨면 블러드문이 종료되었지만 1시간가량의 추가적인 웨이브를 마무리로 100일의 여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숲에서부터 황무지까지 약 100일간의 블러드문, 완벽하게 모두 잘 막지는 못했지만서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포함된 무기들 외에도 더 다양한 무기들이 많으니 직접 플레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무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